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제 뭐 집에 가서 숙제를 해보세요.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서 말씀드렸었는데 다 해보셨죠? 제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첫 번째 질량이 있고 두 번째 질량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M1 이쪽에 작용한 힘들 다 표시해 보면 이쪽으로 K1, X1만큼 있을 것이고 E1, X1의 더만큼 있을 것이고 이쪽으로는 어떤 힘이 있었나요? 스프링 K2 스프링에 의해서 K2 곱하기 X2가 X1보다 더 가면 오른쪽으로 당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B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M2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K2 스프링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이제 또 작용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K3는 어떤 힘이 작용하나요? X2가 양수면 반대로 밀어주니까 그렇죠. X2를 못 움직이게 반대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걸 그냥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M1, X1 그래서 이 놈을 쭉 정리를 해보면 저번처럼 저번처럼 쭉 정리를 해보면 식 두 개를 얻을 수가 있겠죠. 2차 미분방정식 두 개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저번에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화살표랑 이 부호, 이 화살표가 오른쪽이고 여기 들어가는 애가 X2 빼기 X1이 맞는지 X1 빼기 X2가 맞는지 화살표가 왼쪽으로 맞는지 이거 헷갈리니까 그때 어떻게 체크를 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냐면 이 첫 번째 질량은 X1 그러니까 첫 번째 질량이 X1만큼 움직였을 때 X1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모든 힘들이 스프링과 댐퍼에 의한 힘들이 X1 움직이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보면 X1이 이쪽으로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X1이 포지티브일 때 이쪽 턴 보면 왼쪽 위에 K1 스프링 턴 보면 X1이 못 움직이게 이쪽 방향으로 한 게 맞고 여기는 X1이 그러니까 X1이 포지티브 X1 다시 포지티브일 때 B1 댐퍼도 이제 X1 다시 증가하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당겨주게 되죠. 그럼 맞았고 여기는 X1이 포지티브면 어떻게 돼요? 이게 K2 곱하기 마이너스 X1이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K2 곱하기 마이너스 X1이니까 다시 얘기하면 왼쪽 방향으로 밀어준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X1이 움직이려고 하는 부호의 반대 방향으로 K2 스프링도 작용을 하니까 맞고 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X2가 이쪽으로 포지티브로 움직이고 X2와 X2 다시 둘 다 포지티브로 움직일 때 스프링과 댐퍼에서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지 살펴보면 요거는 왼쪽으로 포지티브가 작용하니까 맞죠? 여기는 X2의 움직임은 오른쪽이 포지티브인데 K2 스프링은 왼쪽으로 포지티브 힘을 작용하니까 맞고 B2에 의한 힘도 맞고 K3에 의한 힘도 살펴보면 X2가 포지티브일 때 오른쪽으로 갈 때
K3 스프링은 날 왼쪽으로 그 M2를 왼쪽으로 밀어주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화살표들은 다 맞게 표시가 됐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냥 뭐 단순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안 해도 되겠죠, 이제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트랜슬레이션 모션에 대해서 스프링과 댐퍼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몇 개의 매스들이 스프링과 댐퍼들로 엮여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모델링하는 것들을 살펴봤고, 제가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지금 스프링 댐퍼가 붙어 있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고, 여기 얼음에 로켓이 썰매에 로켓이 달렸는데 공기 저항이 작용하고 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결과적으로 얻어졌던 미분방 정식을 살펴보면 어떤 거는 좀 더 풀기에 해결하기에 이해하고 해결하기에 좀 복잡한 형태이고, 어떤 것들은 이런 스프링과 댐퍼들이 연관되어 있는 애들은 이해하고 해결하기가 쉬운 어떤 형태, 그러니까 선형 미분방 정식인지 아니면 어떤 것들은 비선형 미분방 정식인지, 이게 이제 요런 미분방 정식의 형태, 그러니까 다이나믹스를 미분방 정식으로, 그러니까 다이나믹 시스템을 미분방 정식으로 기술을 했을 때 그 형태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굉장히 직접 얘기하자면 선형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이 되면 굉장히 쉽게 해석이 되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선형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어기 설계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중에 할 건데, 일단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 미분방 정식 형태, 그리고 비선형 미분방 정식, 선형 미분방 정식, 그리고 선형 미분방 정식을 아니 비선형 미분방 정식을 뭐 선형 미분방 정식으로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은 말고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여기에 트랜슬레이션 이야기 했으니까 로테이션 이야기 좀 해야 되겠죠. 이 스프링 댐퍼 이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건데, 뭐 제가 몇 번 썼던 것 같은데, 여기 트랜슬레이션 운동에 대해서는 FMA가 지배하는 방정식, 저 방정식이 트랜슬레이션 모션을 지배하고, 모멘트는 I 세타 더블 닷 I 알파, 오른쪽에 있는 요 놈이 회전 운동의 로테이셔널 모션들을 기술하는 지배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개를 우리 동력학 시간에 뭐 움직이고 돌아가고 막 이런 시스템들이 있을 때 결국 요 두 개를 활용해서 시스템 운동 방정식을 기술하고 미분 방정식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 충분히 연습을 했었죠, 작년에. 이 평면상에서 트랜슬레이션 양쪽으로 있고 로테이션이 있고 이러면 식이 어떻게 됐어요? 물체별로, 질량별로 힘 방정식에서 X방향, Y방향 두 개가 나왔고, 회전 모멘트 방정식에서 한 개가 나오고 이랬죠. 그리고 뭐 그 질량이 여러 개가 얽혀 있으면 그거만큼, 질량의 개수만큼 3이 또 곱해져서 그만큼의 미분 방정식을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몇 개의 미분 방정식 중에 일부는 아주 트리비얼해서 쓸모가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지금 제가 스프링하고 댐퍼를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질량을 이렇게 하나 놓고 댐퍼를 이렇게 놓고서 설명을 할 때 이게 뭐랑 같다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출입문, 강의실 문 앞에 있는 문에 위에 달려있는 댐퍼,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거다 이야기했습니다. 속도가 큰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속도가 큰 걸 막아준다. 다시 얘기하면 갑자기 뭐가 변할 때 문이 갑자기 닫히면 굉장히 큰 반작용,
굉장히 큰 이 저항력을 만들어줘서 빨리 못 움직이게 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들은 그 힘을 적게 해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실 그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는 그게 뭐야, 이런 트랜슬레이션 모션은 아니고 힌지를 중심으로 한 회전 운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미분 방정식을 표현하면 같은 이야기가 되긴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정확하게는 그 문의 운동, 그 문에 있는 댐퍼를 기술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그래서 문 어, 음, 그 힌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표현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그림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힌지가 이렇게 붙어 있고 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문의 열린 각도가 여기 세트하고, 그리고 문이 힌지를 중심으로 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I가 있고, 이거 그냥 막대기라고 치면 이거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기억나요? 길이 L짜리에 막대기에 질량이 M이라고 하면 그놈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이 힌지축을 중심으로 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3분의 1 M. 요거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이런 것들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력학 시간에서 공부를 하셨어야 될 내용이고, 동력학에서도 제가 동력학 강의를 할 때 동력학에서도 이걸 직접 계산하는 거는 건너뛰었습니다. 그냥 뭐 책에서 찾아보면 다 있으니까, 인터넷에 찾아도 다 있고, 물론 자동제어에서도 다 건너뛰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정력학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세요. 적분을 쭉 해서 길이, 거리의 제곱을 dm으로 적분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모멘텀 이너지를 얻을 수가 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걸 위에서 본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아까 제가 댐퍼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댐퍼는 어떤 힘을 작용하냐면 셀타 닷에 비례하는 어떤 힘을, 토크를 작용시키는 거예요. 이 댐퍼는, 문에 붙어 있는 이 댐퍼는 토크를 작용시키는데, 셀타 닷에 비례하는 토크를 힌지를 중심으로, 여기 뭐 그 원점을 그리고 힌지라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이 힌지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멘트는 I 알파 계산해 보면 그냥 얻어지죠. 모멘트는 이쪽으로 I 세타 닷, 이런 이제 관성 회전력 있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밖에 작용하는 모든 모멘트의 힘과 같다고 보면 되죠. 세타가 이쪽으로 증가하고 이쪽이 포지티브고 세타 닷도 그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포지티브라고 하면, 여기 댐퍼에 의해서 작용하는 토크는 마이너스 B 세타다. 그러니까 내가 열리는 거에 반대, 그러니까 여기도 이 댐퍼도 마찬가지로 세타가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세타가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세타 닷도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반대 방향으로, 얘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토크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 토크는 결국엔 이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요 놈이 지금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걸 지배하는 방정식이 되겠고, 누군가 여기에서 사람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팔로 이렇게 문을 쫙 밀어. 그래서 포스를 이만한 포스로 작용을 문에 어디라고 할까요? 문에 여기 힌지로부터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포스로 이렇게 밀어준 그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아까
포스가 없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었고, 포스가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거리 아래서 문을 이렇게 쭉 일정한 힘으로 밀어주고 체중으로 이렇게 쭉 밀고 있다고 하면 여기 이제 그게 더하는 거죠. 이 포스는 어떤 방향으로 작용해요? 힌지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F 곱하기 R만큼이 더해져서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문이 열리고 닫히고 댐퍼가 달린 문을 사람이 미는 상황을 모사하면 이렇게 음, 음, 이 시스템의 운동을 기술하는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하나 얻었으면 다 안 거죠. 지금 내가 궁금한 건 이 시스템에서 내가 궁금한 건 세타밖에 없는데 다 세타가 지금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그 지금 모멘트 이퀘이션 하나에서 이제 모든 게 다 정리가 됐고 힘 방향으로는 뭔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고려해봤자 더 골치 아파지겠죠. 힘은 여기 어떤 힘이 더 있어요? 사람이 미는 포스 말고 사실은 이 힌지와 문 사이에 그 뭐죠? 그 접촉력, 접촉력? 그거 뭐라고 했더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그 사이에 반발력이 존재하게 되죠. 이쪽에. 그러니까 힌지는 문을 어떤 힘으로 밀어주고 문은 힌지를 어떤 힘으로 밀어주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모멘트 이 힌지를 중심으로 한 모멘트 이퀘이션을 세워버리면 그 힌지에서 작용하는 힘들은 모멘트에 기여하는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울 수가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 위에서 본 그림이고 그거 말고 천정에 천정에 어, 천정에 실이 하나 이렇게 매달려서 질량이 이렇게 붙어 있다. 진자가 이렇게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서는 이 중심에서 이제 진자가 이렇게 들린 각도를 세타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 세타의 운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고등학교 때 또 막 나왔던 거죠. 진자 운동에서 길이가 L이고 질량이 M이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힌지점 중심으로 모멘트 이퀘이션 세워버리면 되는 거죠. 요 진자의 이 원점 중심으로의 원점에 대한 요 진자의 그러니까 여기 줄은 질량이 없고 질량은 저 끝에 덩어리에만 이렇게 M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줄과 질량 요 세트의 원점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뭐죠? ml 스퀘어죠. 모든 질량을 거리의 제곱 곱해서 모든 미소 질량을 거리의 제곱 곱해서 적분해 버린 거예요.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적분해 버린 거니까 그냥 그 거리 L에 M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안경이 그리고 여기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은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아까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직면을 보고 있는 거라서 여기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 천장에 매달린 점 거기도 아까처럼 발력이 있는데 그리고 줄에 장력이 있고 그런데 저는 모멘트 방정식을 원점 중심으로 5점 중심으로 세울 거라 5점 거기에 대해서 컨트리뷰션이 없는 힘들은 제가 다 그냥 빼버리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5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 모멘트 이퀘이션 세워보면 mg가 모멘트 작용하죠. 중력이. mg인데 그 모멘트 작용하는 수직거리는
L 곱하기 사인 세타. 그렇죠. 그리고 방향은 지금 제가 반시계 방향을 파지티브라고 잡았는데 이 중력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모멘트를 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뭐 끝난 거죠. 그러면 i가 ml 스퀘어라고 그랬으니까 ml 스퀘어 여기 이 진자에 이렇게 로켓이 붙어 있어서 추력을 막 만들어낼 수 있다 하면 F 곱하기 L2 그걸 줄 수 있는 거죠. F 곱하기 L2 그 어, 모멘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요거 ml 스퀘어로 나눠보면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요거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 형태는 아니고 이 사인 세타 때문에 요게 이제 비선형 함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형화할 필요가 나중에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은 뭐 다이나믹 이퀘이션을 찾아내는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데 이제 진자가 아니고 막대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이거 아까 그 문 열고 닫는 문제랑 비슷하죠. 생각해 보면 이 진자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이 막대기의 원점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면 그리고 중력은 이 막대기의 중심에 작용할 거잖아요. 그리고 길이를 L이라고 하면 그러면 I 세타 더블 닷은 3분의 1 ml 스퀘어는 마이너스 mg 곱하기 2분의 L 사인 세타, 뭐 이렇게 얻어지겠죠. 그러면 3분의 1 ml 다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또 다 더하기 2분의 3 G는 L, 위에랑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이 생겼네요. 앞에 숫자만 좀 다르고. 뭐 진자 운동에 대해서 우리 그 동역 시간에 했던 것들 지금 뭐 리뷰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 진자 운동에다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진자 운동인데 이제 이렇게 생긴 그 토셔널 스프링이라고 해서 쇠판으로 해서 이렇게 꼬불꼬불 말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끝을 여기는 그 몸체에 딱 붙여놓고 이쪽 끝을 어떤 회전 원판에 붙여놓고 그러면 원판을 픽 돌렸다가 놓으면 띠용띠용띠용 이러면서 다시 돌아가려는 그 회전 복원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겠죠. 요런 스프링을, 요 회전 토셔널 스프링을 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붙여놓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이 토셔널 스프링에 스프링 컨스탄트 K 똑같이 놓고 그 토셔널 스프링은 그 트랜스
저번 시간 했던 그 스프링하고 뭐 거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때 우리 트랜슬레이션 모션에서 봤던 스프링은 이동 거리, 변위 곱하기 K만큼 당겨주는, 당겨주거나 밀거나 하는 힘이 작용을 했던 거고, 토셔널 스프링은 K 곱하기 세타만큼 돌아간 각도 곱하기 스프링 컨스탄트만큼 토크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 회전문, 회전문이 이른다. 요 문에 있는 회전 댐퍼. 요 댐퍼도 어, 댐퍼 컨스탄트 곱하기 세타 닷만큼 곱해진 만큼 이제 운동을 방해하는 토크를 발생시킨다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뭐 이제 뭐 어렵지 않게 뭔가들 다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K가 붙어 있다고 하면 스프링 컨스턴트 K에 어, 그, 그 움직임을 방해하는 토크를 발생시키는 토시널 스프링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어떤 표현들이 더 추가가 되어야 할까요? 여기에 여기가 아이세타 요 놈이 아이세타 더블 다시고 요 놈이 지금 이쪽 방향을 포지티브로 한 외력 토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스프링 컨스탄트 스프링 토시널 스프링은 세타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들리면 세타를 못 움직이게 하는 토크를 발생시켜야 되니까 K 세타만큼 시계 방향으로 세타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들리려고 하면 K 곱하기 세타만큼 시계 방향으로 토크를 발생시켜야 된다. 이만큼. 요 놈은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토크고 뒤에 놈은 토시널 스프링에 의해서 발생하는 토크고 둘 다 같은 방향인 건 맞죠? 세타가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려 있다고 반시계 방향으로 들려 있다고 하면 중력도 그 반대로 회전시키려는 토크를 발생시키고 스프링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다가 뭔가 하나가 더 더해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토셔널 스프링과 토셔널 댐퍼 이런 것들을 어, 그 우리 여기 트랜슬레이션에서 생각했던 스프링과 댐퍼와 똑같은 역할을 얘네들은 힘에 대해서 작용하는 애들이고 토크에 의해서 작용하는 똑같은 회전 역학에서도 회전 운동에서도 스프링과 댐퍼를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거를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아령처럼 생긴 애가 있어서 얘가 뭐 생각하면 될까요? 이 두 구조물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둘을 연결하는 이 구조물이 어, 아주 딱딱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그 뭐죠? 이 철골 같은 걸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해도 건물이 뭐 100m씩 되고 이러면 100m씩 떨어져 있고 하면 밑에 이렇게 흔들었을 때 저놈이 똑같이 따라서 흔들리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둘이 약간의 차이를 발생할 수, 그러니까 이 그죠? 위상 차이가 약간 발생하면서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이쪽으로 세타원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제 이 첫 번째 위에 덩어리가 회전한 각도를 세타1이라고 하고 두 번째 덩어리가 회전한 각도를 세타2라고 서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인공위성이 있는데 여기에
길쭉한 태양 전지판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 태양 전지판이 붙어 있으면 그리고 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막 할 때, 회전을 막 하면 이 여기 끝에 만약에 또 여기 안테나가 이렇게 달려 있다. 이 태양 전지판의 끝이 보는 방향하고 이 동체 중심이 보는 방향하고 항상 같을까요? 얘를 얘를 어, 제가 그런 걸 준비를 한다고 해놓고 계속 까먹고 못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이 태양 전지판이 팔을 쫙 벌리고 있고 얘가 막 이 방향으로 흔들린다고 하면 우리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태양 전지판이 전체가 막 이렇게 휘면서 저쪽 끝은 다른 방향을 보게 되고 항상 이 내 동체가 보는 각도하고 저 태양 전지판 끝이 보는 각도는 뭔가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모델링 해 놓은 거예요. 하나 있고 태양 전지판 끝에가 이렇게 질량으로 모델링 되어 있고 이 둘이 이제 회전으로 이렇게 얽힐 수 있는. 그래서 이 세타1 이쪽이 위에 있는 애가 뭐 위성의 동체, 세타2는 태양 전지판의 자세각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의 그 각도 차이, 바라보는 방향의 차이는 뭐에 의해서 이 둘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둘이 이제 휘어서 이렇게 뒤틀려서 다른 방향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요 놈을 지금 가운데 연결하고 있는 얘를 토셔널 스프링하고 같은 거라고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뭐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냐면 질량 두 개가 있고 스프링이 이렇게 붙어 있는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이랑 요 운동을 여기 이제 X2 이렇게 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요 매스 두 개와 스프링이 연결된 이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의 운동을 회전 운동에서 둘이 그 동등하게 표현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X1은 회전 첫 번째 바디의 회전각 세타1으로 바뀌었고 X2는 세타2로 바뀌고 이 스프링은 이 R형 두 개를 연결하고 있는 바의 토셔널 스프링 컨스탄트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여기 우리 운동방정식 세웠던 거랑 마찬가지로 그 F넷메이까지 세웠던 거랑 마찬가지로 토큰 아이스타 더블 닷 가지고 토큰 아이 알파 가지고 세울 수가 있겠어요. 얘를 이 질량 두 개 따로 떼서 했던 것처럼 이 원판도 두 개를 이렇게 따로 떼겠어요. 이쪽이 세타 원만큼 회전하고 있고 i고 i1이고 세타 2만큼 회전하고 i2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첫 번째 바디에 토셔널 스프링이 어떤 방향으로 토크를 주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토셔널 스프링은 이 세타 1과 세타 2가 같다면 둘이 같으면 아무 토크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 차이만큼 토크를 발생시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1과 X2의 왼쪽의 스프링도 X1과 X2의 차이만큼 힘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여기도 세타1과 세타2의 차이만큼 힘을 발생시키는데 뭘까요? 그럼 세타2에서 세타1만큼 차이인데 K만큼 곱해져서 근데 화살표가 이쪽 방향일까요? 아니면 이쪽 방향일까요? 이쪽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세타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이 토셔널 스프링에 의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세타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어야
세타1이 움직였을 때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의 힘이 작용하는 거니까 세타를 못 움직이게 방해하는 방향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반대쪽에서는 그 반대만큼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바에 뭐 댐핑 효과도 있다고 하면 댐퍼 모델도 같이 넣을 수 있겠습니다. 별 차이 없기 때문에 별 차이 없다가 아니라 뭐 이런 모델이 또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 똑같은 게 댐퍼는 일단 빼고 그러면 그럼 요거 정리해 보면 되죠. 그렇죠? I1 세타 1은 K 곱하기 그리고 여기 위에서 누군가 모터가 달려 있어서 모터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치면 쓸 수 있겠어요. 여기는 세타 2W는 마이너스 이 두 개를 묶으면 운동 방정식이 얻어지는 거죠. 묶어보면 더하기 K 요 운동 방정식 세워보면 어떻게 돼요? 위에 운동 방정식. 여기 뭔가 그 밀어주는 힘이 있다고 치면 M1을 밀어주는 힘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둘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똑같이 생겼죠? 당연하죠. 이 똑같은 요소들을 그 로테이셔널 모션으로 모델링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거를 우리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에서 살펴봤던 이런 운동 시스템과 운동 방정식 모델을 동일하게 로테이셔널 모션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뭐 다시 얘기해 보면 M1하고 I1하고 같고 저쪽 K하고 양쪽 K 같다 그러면 둘이 똑같은 움직임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숙제로 했던 거는 이 예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숙제로 했던 것은 숙제로 했던 요놈은 요놈은 여기 바닥에 이렇게 뭔가가 있고 토셔널 스프링과 토셔널 댐퍼를 통해서 어떤 I1으로 이렇게 I1이고 얘는 K1, B1의 어떤 토셔널 스프링 컨스탄트와 토셔널 댐핑 컨스탄트를 갖는다고 치고 I1과 또 I2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림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토셔널 스프링만 있는 토셔널 스프링만 있어서 이쪽 위에 벽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위아래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디스크 두 개하고 그 사이에 토셔널 스프링, 토셔널 댐퍼들이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하고 우리 숙제로 풀었던 요거랑은 똑같고
결국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개수들만 m이 i로만 바뀌고 이 같은 K2, 뭐 같은 B2 뭐 이런 걸 쓴다고 하면 뭐 힘은 토크로 바뀌고 질량은 모멘트 이너시아로 바뀌고 그다음에 회전 속도는 아니요. 회전 속도가 아니라 속도는 각속도로 바뀌고 뭐 이런 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관계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만 더 한 가지 문제 그 지금 동력학 모델링 하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결국 그 F는 MA, 모멘트, 토큰 I 알파 이걸 가지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다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거고 지금 이 스프링과 댐퍼들이 얽혀 있는 것은 음, 동력학에 우리 동력학 공부할 때 약간 나오기도 했고 댐퍼도 나왔던가요?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나왔던 것 같고 이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나왔나 모르겠네요. 근데 뭐 결국 걔들이 작용하는 힘은 그 이동한 변위에 비례해서 반대로 작용하고 이동하는 속도에 비례해서 반대로 작용하고 뭐 그런 힘이 작용하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스프링하고 댐퍼 이야기를 왜 자꾸 하냐면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이제 자동 제어 시간에 많이 살펴볼 시스템들이 어, 그렇게 그 스프링과 댐퍼 요소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복원력이 작용하고 댐핑이 작용하고 뭐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서 많이 다룰 거라서 이런 2차 그러니까 댐퍼와 스프링이 같이 작용하는 이런 2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할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복잡한 것들은 2차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스프링과 댐퍼 이 시스템의 조합들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자에서도 결국 질량, 중력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중력이 여기 있잖아요. 중력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뭐 요거 다시 한번 이 세타가 뭐 다음 시간에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세타 아주 작다고 하면 사인 세타 세타하고 거의 같잖아요. 사인 세타 그림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제가 점선을 그린 이 자리가 여기가 x고 여기가 y 얘는 y는 사인 세타 사인 x 얘는 점선은 y는 x 보면 이 x가 아주 작을 때 요 근처에 원점 근처에 x의 절대값이 아주 작을 때 보면 확대해 놓고 보면 y는 x 그래프나 y는 sin x 그래프나 거의 같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x가 아주 작으면 sin x나 x나 거의 비슷하다고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인 세타 아주 작다고 치고 어프록시메이션 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이거는 뭐랑 같냐면 지금 중력이 얘를 당겨서 이 진자가 이렇게 들렸을 때 중력이 당겨서 다시 아래로 내리는 복원력을 발생시키는 그림이지만 이 진자가 이렇게 있는데 중력은 없는 우주 공간에서 여기 토셔널 스프링이 있는 거예요. 토셔널 스프링이 어떤 토크를 토셔널 스프링의 컨스탄트가 뭐냐? 스프링 컨스탄트가 L분의 G랑 일치하는 토셔널 스프링이 존재하는 상황. 모델링 해보면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진저 운동에서 이 중력의 역할은 어떤 토셔널 스프링의 역할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토셔널 스프링 컨스턴트가 이 정도 되는 토셔널 스프링이 존재하는 상황의 역학이나 스프링이 없이 중력만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중력이 나와서 공이 막 굴러가는데 뭐 뭐죠? 예, 진자가 거꾸로 뭐 바로 서 있기도 하고 거꾸로 서 있기도 하고 뭐 이런 동력학 시스템을 많이 이제 동력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었지만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랬었지만 결국 그 역할이 스프링의 역할하고 같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동력학 시스템을 그렇게 간단한 모델로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동력학 모델 하나, 그래, 이 얘기를 왜 꺼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냐면, 어, 지금 동력학 모델링 하는 리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정도 이상 복잡한 것들은 이거보다 우리 사실은 동력학 시간에 더 복잡한 거 많이 했죠. 또 복잡한 거 많이 했는데, 어, 우리 지금은 동력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더 복잡한 것들을 모델링 해내고 이런 것들을 다시 작년의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더 복잡한 것을 다루고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복잡한 것들이 있으면 모델링을 다 만들어 드릴 것이고 모델링이 이제 우리는 그 모델링이 있을 때 그 모델을 해석하고 어떻게 어, 그 모델이 내 원하는 대로 동작하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라서 어,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쭉 오늘 이야기한 요 정도는 여러분 스스로 모델링 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아주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제 더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는 것들은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연습 삼아서 다시 한번 리뷰만 하고 어,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거를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공부를 해봐라 이렇게는 어, 요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시험에도 나올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숙제로도 이런 것들을 그 복잡한 역학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우리 동력학 시간에서 한 걸로 끝내기로 이렇게. 근데 이 우리가 앞으로 좀 쓸 모델들이 있어서 그 모델들 이런 간단한 모델 그러니까 질량 하나짜리 모델도 뭐 질량 한두 개짜리 모델도 있고 이제 로테이션 모션하고 트랜슬레이션 모션이 같이 얽혀 있는 그런 모델도 우리가 갖다 대상 플랜트로 놓고서 걔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거라서 한 가지만 더 어, 좀 더 복잡한데 의미 있는 동력학 시스템에 대해서 모델링을 쭉 한번 훑어보고 그 모델을 여기서 만들어 놓고 우리 앞으로 수업 시간에 그걸 갖다 쓰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어떤 모델이냐면 작년에 저한테 동력학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기억을 할 수도 있는데요. 동력학 기말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어떤 문제였냐면 여기 땅 위에 막대기가 이렇게 있고 그 막대기는 이렇게 바퀴가 있어서 바퀴와 막대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막대기는 뭐냐면, 이 바퀴는 뭐냐면, 지금 이게 어떤 모델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킥보드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바퀴 하나짜리, 바퀴, 그죠? 그, 세그웨이 같은 거 있잖아요. 바퀴 하나 달려서 이렇게 중심 잡으면서 쭉 앞으로 가고, 뒤로 서고 하는 것들. 그거 제대로 제어 안 되고 있으면, 그러니까 요 위에 판은 사람 타고 있는 플랫폼하고 사람이고, 얘는 굴러가는 바퀴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요 바퀴의 회전수를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 막대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그냥 바로 꼬꾸라지겠죠. 근데 킥보드들은 그 밑에서 잘 뭔가를 제어를 해서 안 꼬꾸라지게 이렇게 잘 하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이 플랫폼에 모터가 달려 있어서, 그러니까 그 바퀴의 회전수를 바퀴에 어떤 토크를 잘 발생을 시켜서 내가 항상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다룰 예정이라서, 어떻게 모터에 토크를 발생시켜야 세그웨이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을지, 뭐 그런 문제들도 다룰 예정이라서 그 모델링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훑어보고 오늘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바퀴의 회전수를 파이 다시라고 그때 불렀고, 그리고 바퀴의 질량이 이렇게 되어 있어. 휠의 질량, 그다음에 휠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그리고 이 막대기의 질량이 있고,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있고, 막대기의 길이는 L이고, 뭐 이런 상태였고, 수직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각도, 막대기가 기울어진 각도, 이거를 세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은 뭐죠? 이 세그웨이 시스템 목적, 일단 가만히 서 있게 하려면 세타를 0으로 보내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 그 목적이 되는 거죠. 세타를 0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 얘가 어떻게 잠깐만. 그리고 이 시스템에 줄 수 있는 토크, 그 모터, 이 바퀴의 모터가 이제 T라는 토크를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바퀴 T, 근데 이제 모터는 이 위에 바디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위에 이 막대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바퀴를 회전시키려고 토크 T를 발생시키면 바퀴에는 토크 T가 발생되고 휠에는 반토크 T가 이제 이 반대 방향으로 또 토크가 발생되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막대의 길이가 2L이었네요. 그래서 세타를 0으로 보내고 싶은데 T를 잘 만들어서, 지금 어떤 제어 시스템은 어떤 제어 시스템을 만들고 싶냐면, 여기 세그웨이가 있고, 어떤 토크가 들어가면 세그웨이의 회전 각도가, 이 세타의 그 각도가 뭐 바뀌게 되겠죠. 이런 세그웨이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세그웨이 시스템의 입력은 토크, 출력은 뭐 각도. 그래서 우리 원하는 것은 뭐 세타와 뭐 여기 또 뭐 파이도 출력을 받아서 걔들을 잘 피드백을 해와서 세타를 0으로 만들고 싶고, 뭐 어쨌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 컨트롤러를 잘 구성해서 세타 커맨드를 세타가 따라가도록 뭔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이죠. 복잡하니까 파이는 빼고 세타만 측정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타를 측정을 해서 이 차이를 가지고 어떤 뭔가를 계산을 해서 이 토크를 발생시키는 컨트롤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컨트롤러를 만들려면 이게 뭔지 알아야 되겠고, 이게 토크를 어떻게 줄 때 세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이거를 내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뭐 온갖 시행착오를 거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머리를 굴려서 그 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그 모델링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뽑아내서 이제 제어 알고리즘을 꾸미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그 모델링 어떻게 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바뀌어서, 어, 네, 이렇게 했었네요. 제가 그때 이제 올렸던 답지를 찾아보니까 막대기와 휠을 따로 이렇게 떼어서 휠을 떼어서 이 휠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 휠의 그 휠이 가지고 있는 관성, 그 가속도 성분, 각가속도 성분은 뭔가요? 얘가 넌슬립,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고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x 움직이는 거리 x 더블 다시 있을 텐데 mx 더블 다시 있을 텐데 얘는 결국 m 휠 곱하기 x 더블 다시 있을 텐데 m 휠 곱하기 x 더블 다시는 r 파이 더블 다시니까 이만큼의 뭔가가 있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I 휠 곱하기 파이 더블 단만큼 회전 무언가가 있고 각가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력이 존재하고 그리고 프릭션이 있어야 미끄러지지 않고 넌 슬립 컨디션으로 이렇게 딱 바닥하고 맞물려서 회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력이 또 있고 그리고 이 여기 중심에서 막대기와 휠 사이에서 작용하는 뭐 힘들이 반력들이 있겠죠. RY라고 하고 얘를 RX라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또 뭐 작용하고 있는 힘과 모멘트가 이런 게 있나요? 살펴보면 접촉면에서 다 됐고 얘도 됐고 얘도 됐고 예, 모터가 돌리는 토크. 그러면 이 휠에 대해서는 모든 힘들과 토크들 다 적용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막대기에 대해서는 반력부터 표시하면 RY가 아까 휠하고 반대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쪽에서 중력이 또 작용하고요. mg가 작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 무게중심의 가속도 표현 여기 이제 힘은 다 표시된 것 같고 무게중심의 가속도 표현 뭐죠? 무게중심의 가속도 표현 얘가 이렇게 세타가 회전하면 그때 동력학 시간에 우리 공부했는데 이 R 세타 좌표계에서 뭐가 임의로 움직이는 파티클의 가속도는 4개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방향으로 L 더블 다시 있고 이쪽 방향으로 L 세타 다스 스퀘어가 있고 이쪽 방향으로 L 세타 더블 다시 있고 또 한 방향으로 임의의 L과 임의의 세타가 움직인다고 하면 EL 닷 세타 닷 세타 닷 이렇게 4가지의 성분이 가속도 성분이 있었고 근데 우리 L은 안 바뀌니까 2개는 사라질 수 있죠. 이 2개는 없어지겠죠. 세타만 움직이니까 그걸 다 지우고 그러면 2개를 다시 지우고 이렇게 2가지 성분만 가속도 성분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냐면 이 막대기가 바퀴랑 같이 또 바퀴가 갈 때 막대기도 같이 움직이니까 바퀴의 가속도가 또 어, m을 곱해서 얘가 m 곱하기 l 세타 그리고 m 곱하기 l 곱하기 세타 더블다. 얘는 m 곱하기 바퀴의 가속도 뭐였냐면 r 파이 더블다. 그러면 요 3가지가 트랜슬레이셔널 뭐죠? 그 가속도 성분에 의한 관성력 성분이 되죠. 그리고 회전 방향으로 또 이제 세타가 이쪽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포지티브니까 이렇게 4가지. 그러면 그리고 제가 또 여기도 빼놨는데 모터가 토크를 바퀴는 저쪽 방향으로 그리고 이놈 막대기에는 반대 방향으로 토크를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어떻게 볼까요?
여기에 지금 Rx, Ry, Fn 이런 애들은 내가 알고 싶은 애들이 아닌데 나타났으니까 걔들을 최대한 안 쓰도록 뭔가를 생각을 해보려면 여기 그 휠과 바닥이 접촉하고 있는 자리 거기에 대해서 모멘트 이퀘이션을 하나 뜯어내 보면 F하고 N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 모멘트 이퀘이션 여기에 대해서 세워보면 MW 알파 닷 곱하기 R은 뭐예요? 모멘트 작용하는 게 토크가 있고 요둘 더한 게 둘을 더한 게 토크가 누가 있나요? T에다가 더하기 RX 곱하기 R 이렇게 하나를 얻을 수가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다 나는 관심 있는 거고 아는 거고 토크는 내가 제어 변수로 쓸 거니까 관심 있는 거고 RX는 알고 싶지 않은 거라 이제 나중에 지웠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를 RX를 이거 없애버리고 싶으니까 여기에서 RX가 나타나도록 뭔가 식을 꺼내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왼쪽 바에서 X방향의 힘 평형을 또 세워보면 X방향 어떤 힘 평형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 하나 넣고 X방향의 힘 평형 세워보면 MR 파이 더블 다시 있고 더하기 ML 세타 다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빼기 ML가 뭐랑 같아야 되냐? 이렇게 RX. 그렇죠? 맞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맞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같은 거니까 이 둘이 없애버리면 식 하나 뭔가 만들어지겠죠. 식 하나가 만들어질 것이고 지금 근데 내가 이 시스템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냐면 세타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파이도 같이 알아야 되니까 세타 파이 두 가지를 알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정식 하나밖에 안 나오고 지금 우리 두 개 쓴 거에서는 하나밖에 안 나오고 또 하나 어디서 얻어야 되죠? 이놈을 모멘트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쪽 위에 있는 건 다 내가 관심 있는 거고 밑에 얘네들 RX, RY는 알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요 그 뭐지? 막대 저쪽 끝 바퀴랑 붙어 있는 그 RX와 RY가 작용하는 점에 대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을 세우면 그러면 이제 깨끗한 식 하나가 얻어지겠죠. I 세타 더블 닷. 근데 무지하게 복잡해 보이는데 빼기 MR 파이 더블 닷이 L 곱하기 코사인 세타만큼 거리에 반대로 작용하고 그리고 더하기 ML 세타 더블 닷 곱하기 L 이 작용하고 반대 작용하고 이게 결국 mg 중력이 아래로 회전시키는 그놈하고 같겠습니다. mg 곱하기 L 사인 세타 더하기 토크. 예. 그래서 보면
처음에 만들었던 두 식에서 식 하나가 얻어지고 미분방정식 하나가 연립 미분방정식이죠. 세타와 파이가 같이 얽혀 있는 같이 커플되어 있는 미분방정식이 얻어지고 여기도 또 하나 세타와 파이가 커플되어 있는 미분방정식이 얻어지고 그래서 그 미분방정식 두 개를 얻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필요한 운동 방정식은 다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정리한 결과를 써보면 이렇게 되었어요. 다음에는 이제 이 결과만 이제 갖다가 다시 쓸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결과를 얻는지. 이런 행렬이 튀어나오고 T 더하기 MC 복잡한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 왼쪽에 있는 놈 지금 미분방정식 두 개인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놈 오른쪽 예. 미분방정식 두 개인데 얘를 가지고 그리고 이쪽에 살펴보면 뭔가 온갖 비선형 텀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래서 얘를 다음 시간에 이런 비선형 방정식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이야기할 것은 선형 방정식 우리 오늘 처음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형 미분 방정식과 비선형 미분 방정식 그 차이들 그리고 미분 방정식을 그러니까 선형화해서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은 이거 선형화하는 것까지가 작년 여러분들 그 기말고사에서 봤던 내용들입니다. 기억 잘 해보세요. 어떻게 했었는지. 그래서 오늘은 이 그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셔널 모션에 대한 미분 방정식 거기에 로테이셔널 모션들을 표현하는 어떤 요소들, 스프링 요소들, 댐퍼 요소들 그런 것들 간단하게 살펴봤었고 그다음에 트랜슬레이션 모션에서 다뤘던 미분 방정식하고 똑같은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얻어지는 것들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둘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좀 더 복잡하지만 이제 우리가 흥미있게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모델링하는 것들을 그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해서 어떤 복잡해 보이는 비선형 미분 방정식을 하나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2시간 동안 트랜슬레이션 모션, 로테이션 모션, 그리고 섞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미분 방정식 몇 가지 찾았는데, 그 중에 다시 그 결과로 얻었던 미분 방정식들을 놓고서 이제 선형 미분 방식이 어떤 건지, 비선형은 어떤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질문 있는 분들 있어요?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목요일에 다시 이 모델들 다시 가지고 와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